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쉼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괜찮아라고 말하셨나요? 그 말 정말 괜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감춘 마음은 아니었나요? 하루를 묵묵히 견뎌낸 당신에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만 애써도 돼요. 이 문장이 오늘 당신에게 아주 작은 쉼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계절을 품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봄에는 새 잎을 틔우고 여름엔 햇살을 받아 무성해지며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죠. 하지만 겨울의 나무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자라기 위해 스스로를 쉬게 하는 시간일 뿐이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쉬면 나약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뚝 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그때 필요한 말은 더 잘해야 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도 아닙니다. 바로 그만 애써도 돼요.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67세 김영숙 씨는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키우며 식당일, 청소일, 택배 정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른 새벽 도시락을 싸고 밤이면 손가락이 저려올 때까지 집안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늘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킨 어느 날 혼자 남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공허함은 결국 병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간 그녀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셔야 합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불안하고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죠.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수채화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붓을 들어본 날 하얀 종이 위로 번지는 물감처럼 마음속 응어리도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구나. 김영숙 씨는 말합니다. 이젠 그만 애쓰기로 했어요. 나도 나를 돌봐야 하잖아요. 그 이후로 그녀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줬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견디는 힘겨움이 아닌 조용한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4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아내의 말에도 그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매일 아침 익숙했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교실의 소란스러움 대신 집안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갔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도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는 동네 아이들과 독서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아이들의 눈빛과 웃음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박지훈 씨는 이제 매주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때로는 쌓이는 피로가 몸에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 반복되는 한숨, 유난히 길어지는 밤, 작은 말에도 눈물이 나는 날.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참 많이 애썼구나.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다는 삶의 흔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65세 최상철 씨는 평생을 철강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죠. 내가 아니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 날 회사 동료들이 건넨 축하 편지를 받으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뭘 하지? 집에 돌아온 최상철 씨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래된 공구 상자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어릴 때 고장난 자전거를 이 공구로 고쳐주셨잖아요. 최상철 씨는 그날 밤 상자를 열고 녹슬지 않게 관리된 공구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만들어 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후 그는 동네 공방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수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는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태도는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 애써도 돼요.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 그저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만 애써도 돼요. 그 말이 오늘 당신의 등 위에 손을 얹는 말이 되기를.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쉼표 하나 찍어주기를. 다시 살아갈 용기를 건네는 문장이 되기를. 귀로 듣는 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 주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를 함께 하겠습니다.